안녕하세요. 꿈이론 고막 진혁스입니다. 오늘은 이런 원통형 화분을 만들 건데요. 준비물 중에 중요한 게 이런 캔이랑 끈이 필요해요. 자, 후르츠 칵테일이나 그런 파인애플 캔 있잖아요. 그걸 다 먹고 나서 이 캔을 이용해서 이거 자체를 화분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이걸 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실리콘 사용하는 그 실리콘 다 쓴 빈통인데요. 이렇게 바닥면 위쪽은 뚫렸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막혀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바닥면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약간 이런 턱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점토를 덮어버리면 얘가 완전 계속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잘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토를 채운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나요? 빈 곳을 점토로 다 채웠어요. 이거는 쉽게 꾹꾹꾹꾹 누른 다음에 위에서 밀대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재현해 볼게요. 이렇게 되고 옆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점토가 여기보다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꼭 이틀 안에 이 높이를 꽉 맞춰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으로 외부에 삐져나온 점토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살 많은 도톰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틀이 두 개나 생겼어요. 얘는 좀 더 도톰하게 올라왔네요. 괜찮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얇은 천을 저 천으로 했는데요. 비닐도 됐어요. 그냥 비닐, 아무 비닐 이렇게 싸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런 고무줄 같은 게 필요해요. 얘가 이렇게 해서 꾹 밑으로 내려줘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점토를 넣을 때 이렇게 접힌 천들이 그 점토 사이사이로 가서 같이 구겨지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렇게 해보시면 알 텐데 이렇게 하여튼 얘가 이렇게 펴져서 점토 사이로 삐집고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잘 야무지게 묶어줍니다. 이러면 틀이 완성됩니다. 그냥 비닐봉지, 그 손잡이 달린 비닐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랩으로 하셔도 되고 네, 괜찮아요. 이 틀에 바로 해버리면 점토가 달라붙어서 절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뺄 수 있도록 뭔가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따로 섞어틀이나 그런 거 없어도 이걸로 원통 화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점토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팔방 원형으로 동그랗게 밀어줘야 돼요. 우리는 원통에다가 이 점토를 씌울 거니까요. 어김없이 이렇게 해서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가 얇게 점여지니까요. 그럼 빠르게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오래 밀지 않는 게 좀 두툼하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틀에다가 입힐 건데 자, 최대한 이렇게 판판한 거를 완전히 이전에는 제가 곡선 반원 틀로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그건 쉽게 접히지 않거든요. 조금만 신중하게 하면 얘는 완전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이 접힌 것처럼 점토도 접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대한 접히지 않도록 하려면 점토가 두꺼워야 돼요. 그러니까 점토 입자들이 지금 제가 밀대로 밀어서 완전 양팔 간격 흩어졌잖아요. 얘를 이제 한 팔 간격, 완전 좁은 간격으로 모이려면 모여들 만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점토를 너무 얇게 밀면 삐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약간 두툼하면 얘네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할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히지 않아요. 얇을 때보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접히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땐 이렇게 펴주세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사이가 좁혀지면 충분히 접히지 않고도 이 원통형을 감쌀 수가 있어요.
그냥 맘 편히 막 하면 이렇게 접혀서 붙여지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 접힌 부분들은 두께감이 다 달라지고 약간 울퉁불퉁 해가지고 모양이 좀 안 예쁘게 되거든요. 최대한 접히지 않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여기 접히려고 하면 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이렇게 좁힐 때 여기를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여기가 얇아져요. 너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 점토를 채우긴 했지만 여기로 자꾸 이렇게 눌러버리면 여기가 얇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도 지금 약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아래로 눌리지 말고 옆으로만 좁히려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아요. 여기 끝부분에서 조금씩 접히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을 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점토를 모으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자, 다리를 먼저 붙여볼게요. 이렇게 삥 눌러서 띠처럼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간편하게 산발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이를 하게 되면 끼우뚱끼우뚱 거리진 않지만 그 높이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너무 한쪽으로 기울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점토 덩어리를 미리 3개를 잘라 놓고 다리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그리고 집에서 취미삼아 그냥 한 번쯤 해보시려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구들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날카로운 거, 커터칼은 좀 위험할 수 있지만 나무 아이스크림 막대 있잖아요. 거기를 커터칼로 이 칼 모양처럼 자른 다음에 사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갈아서 나무 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것도 아이스크림 막대인데 막 비비빅 이런 거 있잖아요. 스크류바 먹고 남은 거. 요것도 충분히 만들기 도구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연필 도구도 굉장히 훌륭해요. 다리를 붙일 때, 자, 너무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긁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얘도 점토가 축축하고 얘도 축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물만 진흙을 만든 다음에 위치별로 어느 정도 굳은 상태에서는 꼭 그렇게 긁어줘야 돼요. 날카롭게. 그냥 2개의 점토가 이렇게 붙는 것보다 이렇게 얼기설기 붙으면 더 잘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네, 지금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땡 하면은 이게 나중에 떨어질 수는 있는데, 자, 연필로 끌어내려요. 완전 좋죠. 실제로 도자기 만드는 도구 중에 딱 요런 모양으로 연필 깎아놓은 모양으로 생긴 도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굳이 도제상에서 사면 배송비도 있고 하니까, 자, 나중에 전문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실 거면 그 도구를 구매하셔도 되는데, 꾸준히 하신다 해도 이 연필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구멍 뚫는 도구가 또 없다, 이런 페트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상들 보니까 이 뚜껑으로도 하는데, 뚜껑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박혀있는 점토를 빼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얘로 꾹 눌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여기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퐁 발사돼요. 이거 집에서 아이들이랑 놀 때 이 페트병으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애들 계속 뚫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밑에 높이를 잘라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자르면 막 삐뚤삐뚤 여기는 짧고 여기 높이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 판이나 무슨 높이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고, 아니면 팔꿈치를 몸통에 딱 붙이고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으로 높이를 딱 지지를 하고, 그래서 이걸 돌려요. 칼을 잡고 있는 손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컴퍼스처럼. 이것도 완전, 그러니까 팔이 은연중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높이가 좀 다르게는 되는데, 그래도 완전 삐뚤삐뚤하게 되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기로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안쪽에 틀이 있다 보니까 마음껏 여러 가지를 추가로 붙이거나 해서 꾸밀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도장도 세게 이렇게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죠. 화분이니까 이렇게 지그지그한 것도 그냥 매력적으로 매력있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보기 싫다 하시면 스펀지로 다 다듬어집니다. 스펀지가 지우개라고 생각하시고요. 살살. 자, 없어지죠? 깔끔한 걸 원하시면 이렇게 다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벌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물감 장식이나 유약으로 장식을 해서 저는 1250도에 구워낼 거예요. 집에서 그냥 찰흙으로 만드셔서 바니쉬나 아크릴 물감으로 꾸며서 만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바니쉬도 뭐 친환경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다육식물이나 그런 것들이 환경을 좋게 하기, 공기 정화 그런 용도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유해 물질이 나오는 화분에다가 심으면 안 좋으니까 그런 재료의 그 재료의 좀 유해성도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가마에 굽는 게 좋겠지만. 자, 어떠신가요? 얘가 좀 굳어야지만 뺄 수 있어요. 아직은 얘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기로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얘가 좀 마른 것 같아서 조금 더 충분히 말린 다음에 꺼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높이감이 꽤 있죠. 이거를 다 쌓아서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자, 이렇게 살살살 돌려가면서 천이랑 같이 빼는 게 아니고요. 안에 캔만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점점 빠지죠? 빠지러. 그래서 마지막에 고무줄을 이렇게 풀어줘요. 이렇게 두고, 고무줄을 묶어두니까 이렇게 얘가 알아서 천을 모아주네요. 그래서 꺼내기가 아주 쉬워요. 자, 지금 아주 완전히 마른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금 더 마른 다음에 여기 안쪽을 좀 다듬어주고 화분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좀 꽤 깊어요. 더 깊이 할 수도 있겠죠? 이 끝까지 다 살리면.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얘를 그냥 원통형으로 만들었긴 했지만 아직 덜 굳은 상태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좁혀요. 자, 위를 접혀서 좁혔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오목해지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짠! 꽃 모양으로도 가능하세요. 대신에 이게 지금 이쪽이 안 말랐기 때문에 이런 변형이 가능한 건데 지금 바닥이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혹시나 바닥이 너무 안 말랐다. 근데 나는 위에를 변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뭔가를 받침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요런 얘가 딱 그 다리랑 비슷한 높이잖아요. 얘를 바닥에 두고 하셔도 되고 천 같은 걸 좀 접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얘가 밑에 쪽이 마른 다음에 뒤집어서 변형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니까. 자,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원통형은 기본형이라는 것만 생각하시고요. 캔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위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캔 틀로 화분 많이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